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충전하는 시간 쇼터뷰. 강한 정신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은 세계 대회를 제패하고 있죠. 특히 우리 지역에 위치한 국제 양궁장에선 내년에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도 펼쳐집니다. 이번엔 윤종찬 광주 양궁협회 부회장을 쇼터뷰로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생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인으로 살아오고 있는 광주 양궁협회 부회장 윤종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회장님, 제가 리우 올림픽에서 해설을 하시고 또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성적이 정말 좋은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양궁 5개 종목에서 금메달 5개 싹쓸이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여자 단체전 같은 경우는 올림픽 10연패를 해서 아주 혁혁한 기록을 해서 양궁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양궁협회를 주목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양궁협회가 어떤 조직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양궁협회는 현대의 정의선 회장님이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양궁인 모두가 정말 공정하고 깨끗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밑바탕 속에서 양궁인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지금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를 유지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궁협회의 정성이 아마 이번 올림픽에서도 발휘가 된 것 같은데요. 매번 선수 선발의 공정성이 화제가 되곤 하죠. 선수 선발과 훈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선수 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광주에서 세계 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내년 세계 선수권대회 참가할 선수를 올해 1차전, 2차전으로 2번 선발합니다. 네. 그래서 1차전에는 국내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올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약 100명의 선수, 남녀 100명씩 해서 1차전을 하는데 그 1차전에서 64명을 선발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2차전에 64명 중에서 토너먼트, 리그전, 기록 합계 등을 통해서 20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명 선수가 내년에 다시 3월 달에 3차 선발전을 해가지고 국가대표 8명을 확정을 짓습니다. 8명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8명이 모두 출전하는 게 아니고 네. 그 8명 선수 중에서도 다시 대표팀이 4차, 5차 평가전을 자기끼리 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 선수는 3명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발전 기간 동안에만 약 4,000발 이상 활을 쏩니다. 4,000발. 그렇죠. 선발전하는 그 화살 발수만 해서. 네. 그래서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힘들다 할 정도로 치열하게 선발전을 해서 국가대표 선발을 합니다. 네, 말만 들어도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100명에서 64명, 64명에서 20명, 20명에서 8명, 8명에서 3명까지 선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광주가 양궁 명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광주 양궁협회에서 배출한 인재들의 활약상도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획득한 금메달 수가 28개입니다. 네. 근데 우리 광주 출신이 9개를 획득했습니다. 네. 그 선수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올림픽 금메달인 서양순 선수가 네. 1984년 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 이후에 시드니와 아테네에서 장용호, 다음에 런던에서 주현정, 네. 그 다음 선수 이제 기보배, 기보배 선수. 그다음에 최미선, 네. 그다음에 안산 2021년 네. 도쿄올림픽의 안산 선수까지 광주 선수가 6명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선수를 많이 배출한 것이 우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실적이 화려한데요. 또 양궁이 국궁과 같이 다른 활을 쏘는 종목과 어떤 점이 다른지 조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궁은 이제 전례적으로 우리 5,000년 역사에 우리 선조님들이 네. 쌓아왔던 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국궁화를 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양궁은 원래 영국 황실에서 취미로 시작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는 짧습니다. 네. 이제 특징적으로 국궁은 활을 쏘는 거리가 145m고 145m. 양궁은 70m에서 활을 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역의 크기가 국궁은 가로 세로가 2m, 2m 67. 네. 그다음에 양궁은 122cm입니다. 122cm. 그렇죠. 네. 이제 활을 쏘면은 국궁은 약간 원시적으로 이런 부수적인 장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궁은 좀 과학적으로 쏘기 위해서 뭐 조준기랄지 또는 진동 방지제, 크레카 이런 기계적인 부수적인 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국궁은 그 145m에 쏘는데 한 발 쏴가지고 맞으면은 어느 부위에 맞든지 일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궁은 표적이 10점부터 1점까지 표적이 나눠져 가지고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즘으로 봐서는 국궁은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취미로 즐기는 위주로 많이 하고, 이 양궁 같은 경우는 스포츠로 한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인구들이 점차 우리나라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궁과 쏘는 거리 그리고 관역 크기까지 다른 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이제 양궁을 설계했다고 하셨는데 한번 가지고 오신 양궁 활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 오늘 부탁드려도 제가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큰데요. 지금 이게 우리 선수들이나 동호인들이 쓰고 있는 활입니다. 그래서 이 활은 앞에 조준기가 붙어 있어서 조준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위에 날개, 아랫 날개, 몸체 3등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네. 양궁은. 그 다음에 이게 화살인데, 화살이 이 구멍을 넣어가지고 노킹 포인트라는 일정한 위치에 직각보다는 약 3mm 정도 위에 이렇게 화살을 끼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쏘게 되는데 가볍게 제가 자세를 하자면은 네. 화살은 위험하니까 빼고, 네. 제가 자세는 좀 안 좋습니다만은 셋업, 드로잉 해서 여기서 발사, 네. 이렇게 활을 쏘게 됩니다. 네. 양궁 활이 생각보다 몸체가 크고 또 3단으로 분리가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걸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광주도 국제 양궁장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양궁을 보급하고 또 생활체육으로 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오면은 쏠 수 있게끔 네. 현장에 지도자가 있으면서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양궁은 오면은 10분이면 배워가지고 바로 활 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10분이면 활을 배워가지고 바로 표적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양궁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광주는 국제 양궁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양궁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광주 국제 양궁장에 오게 되면은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활은 잠깐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화살도 한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국제 양궁장에서 시민분들이 쉽게 양궁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지금 현재 광주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이제 다우문 스포츠 네. 해서 또는 광주여대 프로그램, 네. 지금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평일이 됐든지 토요일, 일요일이든지 신청을 하면은 와서 양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일부 학교는 가령 36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이 되어서 네. 정식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체험 학습은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어느 학교든지 체험 학습을 신청하면은 광주 국제 양궁장에서 수업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궁이 생활체육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양궁은 우리가 방금 제가 소개했던 활은 리커브 종목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또 한 종목은 컴파운드가 있는데 그 활이 짧게 생겼고 도르래가 달려가지고 네, 아주 스피드가 빠르게 날아가는 그 컴파운드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는 리커브 종목만 있고 컴파운드는 이제 세계 선수권대 네, 올림픽에는 아직 컴파운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광주 세계 선수권대회는 리커브와 컴파운드 네. 모든 종목이 시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년부터는 이제 두 종목 모두 그렇죠. 시합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식 종목과 다른 또 양궁이 생활체육으로서의 매력이나 재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대 스포츠는 건강, 네, 그다음에 삶의 질의 향상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궁을 쏘게 되면 첫째 근력 운동이 됩니다. 네, 활을 짱짱한 활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상체 근력 운동이 되고 또한 오랜 시간 서서 활을 쏘면서 화살을 회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걸어다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이 많이 됩니다. 네, 또한 활을 쏠 때는 호흡을 멈추고 쏘기 때문에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훈련이 있고 특히 우리 사람들이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표적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 표적에만 집중하는 활 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집중력도 아주 높아지는 게 양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력과 하체 운동 그리고 집중력까지 잡을 수 있는 스포츠네요. 또 이제 내년에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회 중에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내년 세계 선수권 대회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네, 또한 장애자 대회도 같이 함께 열리는데 네, 장애자 대회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네, 그래서 그 대회 준비를 위해서 내년 1월 달이면은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됩니다. 네, 그럼 그 조직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는 양궁장 시설, 개보수 네, 또는 이제 시청에서는 홍보, 홍보. 교통, 안전 이런 모든 상황을 벌써 지금 이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설과 홍보 부문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인터뷰가 막바지에 일러 갑니다. 마지막으로 40년 양궁 인생 중에서 나에게 양궁이란 어떤 존재인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양궁이란 인생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양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양궁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양궁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성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또 저 스스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양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한마디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